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이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하기에 따라서요. 완전한 일상회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황이 나빠진다면 갑갑한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선택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훅 기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철강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 관세부가요, 트럼프 정부 당시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산 철강 미국에서 무관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세계 무역의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런 평가죠. 자, 우리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쿼터제를 적용받습니다. 일정 물량만 미국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미 철강 수출 제한 협상 나설 것이다. 유럽도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651일 만에 위드 코로나. 마스크가 최후 방어막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의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기준은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되는데요. 그런데요, 어제 보면요, 신규 확진이 나흘째 2,000명대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휴일 집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주말 동안 헬로윈 인파가 있었습니다. 휴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회복 공든탑을 지키려면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접종률 더욱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있습니다. 일본이 선거를 치렀죠. 중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집권자민당 단독 과반, 한숨 돌린 기시다 총리. 과반인데 이제 가까스로 과반 넘긴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과반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이 됐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승리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앞으로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얘기군요. 6억 이하 아파트 서울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 46%가 급감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받는 아파트도 다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요. 전체 11%만 남았다. 6억 이하 찾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요. 올해 초 그리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 숫자보다 그래프를 보세요. 뚝 떨어집니다. 비중. 반대로 다 올랐다는 소리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읽으실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들을 위해 생생하게 그 의미를 분석해 주실 네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메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마조마 헬로윈입니다. 일면기사 때 잠시 헬로윈 얘기 꺼냈죠. 주말 동안 헬로윈 파티, 헬로윈 행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즐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곡간 정치입니다. 곡간은 뭔가 먹을거리, 쌀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퍼줄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곡간 정치가 붙었어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다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398대 꿔준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지지율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받는 두 분이 계신데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398이야. 그쪽은 꼬준표야. 이렇게 뭔가 비판, 비난을 한 거죠.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필리핀 댁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각각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요,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죠. 보겠습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겠죠? 일상회복 시험대가 된 헬로윈.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어제 서울 이태원 지난 30일 밤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그랬고요.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좀 들리고 옵니다. 30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인데요.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외국과 달리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요. 다들 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빽빽하게 보인 거 조금 뭔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태원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본 걸 적은 거예요. 아래로 갑니다. 1년 기다린 오늘 밤새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다 그러고요. 골목마다 가게마다 인파가 몰렸고요. 밀집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 요거 산밀. 그러니까 밀집은 피하라고 했는데 좀 밀집된 모습 보였다는 거. 가게 밖에서 노마스크 흡연도 있더라. 그리고 주말 동안에 단풍 구경 나선 등산객도 많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 좀 얘기가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응들도 있었는데 뭐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혹시 10시 지나면 여기서 드시는 거 방역수칙 위반인 거 알고 계세요? 계속 마시실 거예요? 갈 거예요, 이제.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서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간 나라들 꽤 많이 있죠. 어떤 모습일까?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식당, 영화관 소비도 늘고 확진자 수도 늘고 이것도 늘고 저것도 늘고 다 늘었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 주요 7개 국가를 보니까 이렇게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럽 국가들 좀 많이 있어요. 방역 완화로 이동이 많아진 거죠. 대면 서비스 중심 이용자가 늘었고요. 인구 밀도 높은 나라는 확진자가 급증했다. 우리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갔잖아요. 내수 회복 기대감과 동시에 방역 해이에 대한 걱정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윤경호 의원님. 방역 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들어갔을 때 최대 하루 확진자가 5천 명까지 늘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 예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5천 단계를 넘어서 거의 만에 육박할 경우 이럴 때는 윤경호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 목소리 좀 내시겠습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그대로 수가 없다. 진행해야 된다. 이를테면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끼고 사는 것처럼 예. 코로나도 이제 그런 정도로 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자꾸 단계적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예. 온 거 아닌가. 사실 1년 한 10개월 됐죠. 예. 우리 환자 발생 기준으로 따지면 2019년 2020년 초입니다. 초죠. 예. 1월, 2월이죠. 그 사이에 지내놓고 보면 방역에 방점을 두는 대책과 정책을 쭉 펴온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비를 위주로 하는 경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사실 방역 전문가들은 당연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예상대로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되면 이거 접어야 됩니다. 다시 일상 회복이 아니라 거리 두기 단계로 가야 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건 방역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할로윈 대위 전문의들이 모였다 이런 거와 함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보복성 소비라는 아주 참 보복 재밌는 소비. 예. 저 보복성 만남 그동안에 참고 참았는데 그걸 지금 폭발하는 거잖아요. 뭐 해외 여행 이런 거 예약이 꽉꽉 찼다면서요. 예. 결론은 이제는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기타 등등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개인 책임이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고 예. 아마 이런 정도 단계는 이미 지났을 것 같다. 왜?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이 병에 대해서 개개인들도 예. 상당 부분 알 만큼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체계나 이런 거는 정부의 몫이지만 예. 나머지 생활 수칙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방역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층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앵커가 그런 제기한 문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나라 영국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방송들이 거기에 예. 현지 취재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영국은 하루에 5만 명까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하고 비례하면 5만 명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사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이건 그냥 독감이나 감기 정도로 이미 생각하고 예. 살겠다고 간 것 같고 예. 인구 밀도가 높은 작은 나라들,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나라들도 심각하지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결국 제 결론은 끼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급증하더라도 지금 이런 단계 가는 거 이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다. 방향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어가 보죠. 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게 되면 그때는 비상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가동률은 4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요. 신규 확진 5천 명까지 대비를 한다.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표를 바꿨다. 그래서 대신 중환자 병상 숫자,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여부를 보면서 판단한다.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의 기준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 10,000명 정도까지 육박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된가? 계속 정부 조치를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요. 정부가 확진자 수 중심에서 중환자 병상 숫자 여기로 기준을 바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네, 저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확진자가 2,000명대가 나오는 현재도 병상 가동률이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5,000명이 넘어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확진이 그렇죠. 나오게 된다면 7,000명, 8,000명,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10,000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 이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의료 체계 또 우리 음압병동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체계가 가동되겠느냐. 예.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다시 과거로 돌려야죠. 그러니까 정부도 아까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일단 병상 가동률 이걸 보면서 비상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예. 중증까지 가는 비율 자체가 좀 낮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이제 단순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 우리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이미 접종을 완료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중증으로 가는 환자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는 계속 가야 되겠죠. 정부도 참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폭이 좀 적었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자,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